정문 앞에 청소 노동자 3명이 말없이 섰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커다란 손팻말에 대신 적었습니다. 2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요? 지난 겨울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학교 사무처를 점거했던 청소 노동자들. 50일에 가까운 농성 끝에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반이 지난 뒤 학교 측은 이들에게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이제 좋게 지낼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저희 뒤통수를 그냥 대신 때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청소 노동자들은 이제 힘들었던 점거 농성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기나긴 법정 투쟁을 준비해야 할 처지입니다. 월급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홍익대 청소 노동자가 2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철도공사나 한진중공업 노조도 수백억 대의 배상금을 요구받았습니다. 파업이나 농성을 끝낸 뒤에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내는 거액의 손배소는 또 다른 노사 갈등과 노동자들의 고통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지난 7일,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수십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자리에 서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학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은 청소 노동자들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 점거 농성을 접고 지난 2월 업무에 복귀한 뒤 그동안 별탈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날아든 소장. 몰라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전화를 한대잖아요. 두꺼운 소장을 보니 터져 나오는 건 한숨입니다. 소장에는 청소 노동자인 이수키 씨를 비롯해 점거 농성을 도왔던 공공서비스 노조 간부 등 6명에게 2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학교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억. 점거 농성 때문에 학교가 쓴 돈으로 1억 8천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1억 8천만 원에는 청소 노동자들의 대체 인력과 충돌에 대비해 고용한 경비 인력의 인건비와 식비, 손난로 구입비까지 포함됐습니다. 인건비와 식비 가운데는 점거 농성 때문에 추가 근무를 했던 교직원들이 먹고 마신 과자나 커피에 심지어 소주와 맥주값도 들어있습니다. 첨부된 영수증 가운데는 홍대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광화문 근처의 음식점에서 발급한 것도 있습니다. 자기네 거 같으면 자기네 밥 먹고 커피값까지 올렸겠어요? 그 커피값을 왜 올리냐고. 학교 측은 노동자들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그 상세한 내역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우리 뭐 또 용역비도 나갈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발생되는 경비는 다 빼고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소소하게 뭐 간식비 일부도 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법원에서 또 판정을 하겠죠. 이런 강경한 학교 측 입장에 맞서 청소 노동자들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시위를 이어가며 기약 없는 법정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재중 씨도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반발해 생산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이다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소송을 당했습니다. 해고까지 당한 뒤 일용직을 전전하다 얼마 전 음식점에 취직해 간신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소송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을 회사에서 급여를
떼나갔고요. 급여에서. 그리고 이제 퇴직금에서 떼나갔기 때문에 쌍용 16년 동안 단 이후로 뭐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나온 실정이고요. 또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조차도 이제 압류돼 있는, 채권가 압류돼 있는 상태고. 정 씨를 비롯한 쌍용차 노조원들에게는 쌍용차에서 한 번, 쌍용차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한 번, 그리고 파업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던 경찰이 또 한 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오는 등 세 차례의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대결 국면으로만 치닫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회사가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찰은 물론이고 사측 직원들까지 그 생명과 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한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밝혀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청구된 배상금 액수를 모두 더하면 300억 원이 넘습니다. 그 불법적인 파업에 대한 부분 자체는 뭐 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부분이 불법이라면은 이 세상 노동자들은 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이에 대해 사측은 일반 노조원들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노조 간부들에게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 씨나 홍대 청소노동자처럼 파업이나 점거농성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에 소속된 곳만 11개. 현재 정리해고 문제로 격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한진중공업과 정규직 전환 문제로 점거 파업이 벌어졌던 현대자동차 등이 포함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배상금 수백억 원대의 거액 소송들입니다. 지난 2003년 당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월급을 대부분 가압류당한 한진중공업 노동자 고 김주익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노조를 상대로 한 소송은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그렇지만 배상 청구액은 7년여 만에 3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경영자 단체에서도 노동자들의 적법하지 않은 단체 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체 행동권이라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의 조업권과의 조화 속에서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법한 쟁행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야 되겠으나 불법 파업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노동조합이나 노조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들이 청구되고 있고 법원에서는 회사 측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 추세여서 파업이 일어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파업이 마무리된 이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102억 원. 지난 2006년 나흘 동안 벌인 파업 때문에 전국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에게 물어줄 손해배상액입니다. 지난 3월 철도노조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회사 측에 물어주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6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나흘 동안 파업을 벌인 결과였습니다.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결과는 노사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었습니다. 파업 손배소 사상 최고 액수. 배상금은 노조가 모두 책임지기로 했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을 마련할 수 없어 다시 일반 조합원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노조 간부들은 저축해둔 돈을 꺼내 보탰고 해고자들은 퇴직금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퇴직금 다 쓴 거죠.